서울 광화문의 한 특급 호텔. 한국전력의 한 발전 자회사 사장이던 김모 씨는 2017년 9월 이 호텔 라운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모 국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박 국장으로부터 물러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게 김 사장의 주장입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 5달째. 발전사 사장들 사퇴가 새 정부의 방침이란 겁니다. 사장님들 사표를 처리하는 걸로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 여러 가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이고 이거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러나 이런 의아한 생각도 들었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표 제출 사유도 정해졌다고 합니다. 산업부에서는 일신상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장된 임기 3년 중 절반을 조금 넘긴 시점이었지만 김 사장은 며칠 뒤 사표를 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당시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공기업 사장, 주요 사장들이 다 지금 사퇴 압력을 받고 사퇴를 지금 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장을 낸 건 1년여 뒤인 2019년 1월이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4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됐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임기 만료 전 사표를 낸 산업부 산하 공기업과 발전사 대표들은 모두 8명. 여기에 포함된 김 사장도 그해 4월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물러난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그 뒤 수사가 진전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인 조사 받을 때도 우리 검사님 보고 그랬어요. 검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사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거짓 하도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 흐른 지난달 25일 검찰은 산업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혁신행정 담당관실과 운영지원과 등 인사 관련 핵심 부서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사흘 뒤엔 한국남동발전, 남부발전 등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4곳, 여기에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까지 총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추가됐습니다. 모두 3년 전 고발장에 적힌 곳들입니다. 몇 년간 멈추다시피 했던 수사가 왜 하필 이 시점에 재개된 걸까? 검찰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수사 진행 중 중간에 지도부가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또 검사가 바뀌니까 그 기록을 인계받았을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임기가 남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4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환경부 사건은 검찰이 최근 강제 수사에 착수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두 사건의 고발 시점도 불과 한 달 차이. 사실상 같은 시기에 고발된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 중 하나는 먼저 처리하고 다른 하나는 3년이 지나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전에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부분 검토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걸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환경부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건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검토할 시간은 이미 충분했다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아주 최악에 다툴 경우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지는 않고 보통 1심 유죄 판결이 나면 비슷한 사건들 다 기소를 하죠. 사표를 강요했다라는 사실관계 자체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었다면 충분히 그 시점에 수사를 하고 그 시점에도 기소를 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해명이 의문을 더 키우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검토할 법리 자체가 까다롭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산업부 사건에서 사표를 낸 8명 모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2개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었고 이들의 사표는 비슷한 시기 일괄적으로 처리됐습니다. 한경구 블랙리스트 사건에 있어서도 법리적 쟁점이 됐던 것들은 사표를 이미 제출할 시점에 이제 사표를 내라고 요구한 게 직권남용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의 문제였지, 임기가 남아있는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사표를 제출하라고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것들은 큰 법리적 쟁점이 없었습니다. 2019년 당시 수사팀 관계자도 여러 공공기관장이 일괄 사표를 냈던 산업부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봤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정권 말기도 아니고 활발하게 운영되던 중이니까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선에서 패배한 현 정권을 겨냥해 검찰이 뒤늦게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스트레이트는 대검찰청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이 말처럼 비슷한 법리가 적용되는 유사 사건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수사를 재개한 전례가 있는지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권 교체기를 맞아 정치적 고려로 본격 수사를 재개했냐는 비판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박 장관은 이들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연루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 수사를 아직 끝내지 말라는 취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지 논의했습니다. 간부들은 이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회의 뒤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중앙일간지 두 곳의 온라인판에 오전 회의 관련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검찰국 간부들은 그제서야 여론이 안 좋다며 지휘권 행사에 부정적 의견을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자신이 회의에서 한 말을 거의 그대로 실은 한 매체의 기사를 접하고 잠옷 충격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검찰이거든요. 박범계의 사람이라기보다. 자기들은 대검에서 장자리도 달고 검찰총장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특히 검찰국에 있는 검사들이 그렇거든요. 박 장관도 한편은 짠하고 이런 사태를 짐작했어야 되는 거죠. 결국 보도 4시간여 뒤 법무부는 진위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동은 왜 빚어진 걸까? 이날 박 장관은 한 검사장 사건에 개입할 수 없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전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측근 연루 사건에서 손을 떼라 했던 조치가 총장이 바뀐 뒤에도 유효했는데 그걸 돌려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 김 총장에게 한 검사장 수사를 계속하라는 수사 지휘를 하려던 걸로 보입니다.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검찰총장을 상대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임 장관께서 지휘한 것 2번에 대해서 철회를 검토했고 그렇게 시행을 하려 했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그런 기사가 나왔고 왜 이 시점이냐는 해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선 전에는 검토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박 장관의 수사지휘 검토가 무산된 지 엿새 만인 지난 6일 검찰은 한 검사장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핵심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의 아이폰 잠금 상태를 2년간이나 풀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과연 제대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그럼 앞으로 검찰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일반인이나 또는 다른 범죄자 모두 다 무혐의 처분할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을 봐주게 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수면 아래서 맴돌던 이른바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당장 마무리 짓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습니다. 국회 172석을 가진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자력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는 일부 무소속 의원들까지 힘을 보태면 국민의 힘으로선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관련된 법안들이 다 제출이 돼 있고요. 180명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설마 했던 위기가 눈앞에 닥치자 검찰의 대응은 일사불란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의 재가를 받았다는 대검 주무과장의 민주당 비판글에 검사들의 응원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김 총장을 향해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냐,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냐며 거취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이 공식적으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일부 지방청들도 성명을 내며 동조했습니다. 때마침 소집된 전국 고검장 회의에선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공감한다며 총장 중심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선 검사들부터 최고 지휘부에 이르기까지 그제 단 하루 만에 이뤄진 조직적 반발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다가올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몰아가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그런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의회 운영, 의회 독재를 하겠다 그런다면은 아마 국민은 표로서 심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며 지난해 총장직을 사퇴했던 윤석열 당선인.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통치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이번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나는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나는 국민들 이제 먹고 사는 것만 신경을 쓸랍니다. 민주당은 격양된 분위기에서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를 포함해 후속 보안 입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수사권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별도의 조직의 수사를 맡길지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방향을 반대한다기보다는요. 그 수사권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경찰에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고 별도의 수사기관을 둬야 된다. 이런 이제 견해 차와 또 검찰에는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만 남기더라도 그간 맡았던 다른 역할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이 단순히 공소기관으로서만 자리매김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수행에 관련된 거라든지 형의 집행이라든지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느 기관이 담당할 것인지. 민주당은 비법조인 출신 의원 40여 명을 대상으로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3선 이상 중진들의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모레로 예정된 가운데 하루 전인 내일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섭니다.